안녕하세요. 행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작은 정원 소원살롱 캘리그라피 강사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수채화 캘리그라피 액자를 완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미리 받은 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캘리그라피를 알려드리고 천천히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수채화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 키트 재료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캘리그라피 문구를 따라 쓸 수 있는 유인물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고체 수채화 물감 팔레트와 붓, 물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컵, 캘리그라피 붓펜, 액자에 넣을 작품지, 그 다음에 액자, 이렇게 수채화 캘리그라피 액자 키트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채화 캘리그라피 재료 키트 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이 수채화 물감을 묻혀서 사용할 휴지와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종이컵에 물을 받아와 주시면 되고요. 또 캘리그라피를 연습할 이면지 또는 A4 용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붓펜으로 유인물을 보면서 얇은 선, 굵은 선, 굵기 연습부터 함께 하실게요. 펜을 세워서 손목에 힘을 빼고 얇은 선, 또는 눕혀서 손목에 힘을 빼고 굵은 선, 또는 곡선, 동그라미 선을 다양하게 한번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손목에 힘을 빼주시고요. 붓펜을 너무 꾹 눌러버리면 분모가 휘어지기 때문에 꼭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평소에 연필 잡듯이 붓펜을 잡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긋기를 하면서 조금 붓펜을 사용하는 느낌이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부터는 천천히 유인물에 있는 다양한 선의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부드러운 선, 얇고 부드럽게, 또는 직선으로 날렵한 선, 눌러서 직선으로 딱딱하게, 펜을 길쭉하게 빼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같은 문장이지만 다양한 느낌을 붓펜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한번 평소에 쓰는 내 글씨체를 붓펜으로 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셔도 좋고요. 유인물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동그랗게 삐뚤빼뚤하게 다양한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자유자재로 표현해 보세요. 붓펜을 이용해서 같은 문장이지만 굵고 길게, 같은 단어지만 얇고 짧게, 또는 직선으로 넓게 다양한 선긋기를 글자로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붓펜으로 다양한 느낌을 표현해 보셨다면 글씨체를 귀엽게 쓰는 방법과 예쁘게 부드럽게 쓰는 방법 두 가지 표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여운 글씨체를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한글의 초성은 크게 써주시고요. 이 초성 자음은 크게 써주시고 모음은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고 굵게 그리고 짧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 사랑해 라는 문장을 표현할 때도 초성은 크게, 모음은 짧고 통통하게, 초성은 크게, 모음은 짧고 통통하게, 초성은 크게, 모음은 짧고 통통하게, 받침은 작게 표현해 주시면 귀여운 글씨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여운 글씨체를 표현할 때는요, 우리 2~3살 아기들이 뒤뚱뒤뚱 걸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한글도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뒤뚱뒤뚱 걷는 느낌으로 이 초성은 크게, 모음은 팔다리라 생각하고
짧고 통통하게 써주시면 귀여운 글씨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귀여운 글씨체 다음으로 부드러운 글씨체를 잘 쓰는 방법은 귀여운 글씨체와 반대로 초성은 작게, 모음은 길쭉하고 얇게, 초성은 작게, 모음은 길쭉하고 부드럽고 길고 얇게 써주시면 부드러운 글씨체의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선을 직선으로 길게 쓰게 되면 좀 딱딱한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면 이런 직선보다는 약간 사선의 곡선 느낌을 길쭉하고 얇게 펴주시면, 좀 더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더 부드러운 느낌의 글씨체를 잘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꽃이라는 단어도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다면 선을 길게 해주시고요. 세로로도 길쭉하게 이렇게 빼주시면 부드러운 느낌의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꽃이지만 초성은 통통하고 모음도 통통하고 받침은 작게 해주시면 귀여운 느낌의 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지만 붓펜의 굵기, 길이, 각도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캘리그라피예요. 또 캘리그라피를 멋지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응을 쓸 때는 위에서 밑으로 시작하는 이응 또는 밑에서 위로 돌려서 쓰는 이응, 두 번 나눠서 그리는 이응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이응을 쓰는 게 가장 쉽고요. 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쓰셔도 좋지만 숫자 3을 쓰면서 끝을 부드럽게 빼주시면 멋진 리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쓸 때도 사선으로 길게 모음을 썼다면 리을은 숫자 3을 쓰면서 끝에를 살짝 빼주시면 멋지고 부드러운 리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예시 문구 중에 하나인 별처럼 빛나는 당신도 한번 다른 느낌으로 써볼게요. 귀여운 느낌으로 쓰실 거라면 초성은 크게, 모음은 짧고 통통하게, 그 다음에 받침은 작게 해주시고요. 이런 별도 그려 넣으면 귀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외에 오는 이런 서술어 같은 부분은 좀 사이즈를 작게 줄여주시면 자동적으로 문장에 운율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빛나는도 중요하기 때문에 빛도 조금 크기를 크게 써봤고요. 밑에 당신이라는 단어도 초성은 크게, 모음은 짧고 통통하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럼 또 같은 문장이지만 다르게 써본다면 사선으로 길게 숫자 3 내리고 사선으로 길게 이렇게 한번 빼보시고요. 또 밑부분으로 이렇게 약간 세로 엽서지를 쓴다는 느낌으로 길쭉하게 빼줄 수 있는 선들은 길쭉하게 빼는 표현을 또 몇 번 연습하시면 나만의 멋진 캘리그라피 문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를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시로 넣어드렸는데요. 뒷장에 보시면은 다양한 예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 써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펜의 굵기, 길이, 각도, 그 다음에 크기가 큰지 또는 작은지, 선이 길쭉한지 짧은지를 천천히 보면서 따라 쓰다 보면 그 글자를 비슷하게 글씨체를 따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캘리그라피 문구 연습을 어느 정도 했다면 작품지에 한번 써볼 텐데요. 작품지는 2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 다른 한 장에 제대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장은 귀여운 느낌으로, 한 장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비읍 안에는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채워 넣기 위해서 한번 비워봤는데요. 이제 그림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고체 수채화 물감 팔레트와 제가 넣어드린 종이컵에 물을 받아주시고요. 휴지도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글씨를 쓴 작품지에 이렇게 붓에 물을 적당히 묻힌 후에 원하는 색깔에 물을 묻혀서 팔레트의 색깔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고요. 원하는 색이 표현되면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별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다른 그림을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꽃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주신 후에 끝을 모아주시고 초록색으로 줄기를 표현해 주시면, 얇은 줄기를 표현해 주시면 이렇게 카네이션 그림을 금방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비어 보이는 부분은 물을 많이 묻힌 후에 이렇게 물방울 표현을 해 주셔도 금방 비어 보이는 공간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또는 바다 그림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늘색을 이용해서 물결 모양도 한번 넣어 보시고, 그 위에 돛담배도 한번 그려 보세요. 수채화 물감은 물을 은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감성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림도 한번 넣어보시면 금방 멋진 액자를 완성할 수 있고요. 또 자녀분과 함께 만드시는 분들은 자녀분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림을 직접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똑같이 별도 채워 넣었고요. 이번에는 한번 달도 그려보겠습니다. 초승달도 이렇게 얇고 끝부분은 뾰족하게 그려주시고, 밤하늘을 표현하려면 어두운 색깔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밤하늘도 표현해 주시고요. 또 땅 위에 있는 나무들도 이렇게 작게 다른 색깔들을 섞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은은한 수채화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기둥도 얇고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도 멋진 수채화 캘리그라피 엽서나 액자를 완성할 수가 있고요. 이 고체 수채화 물감 팔레트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붓펜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취미생활로 이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품지를 액자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의 비닐을 손으로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뒷면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젖혀준 뒤에 안에 들어있는 비닐은 제거를 해주세요. 양면 모두 보호 비닐이 이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비닐을 손톱으로 이렇게 떼어내 주시고요. 앞에 이렇게 보호막을 다시 넣어주시고 작품지를 뒤집어 넣은 후에 이렇게 뒤에 판을 껴주시면 짠! 금방 멋진 수채화 캘리그라피 액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수채화 캘리그라피 액자를 완성하셨나요?
처음에 연습할 때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지만 제가 보내드린 유인물을 따라서 금방 연습하다 보면 쉽고 재밌게 따라 쓸 수가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자녀분들과 함께하기도 좋은 취미생활인데요. 앞으로도 붓펜과 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수채화 물감 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소소한 취미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연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